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을 대놓고 제가 타겟해서 불렀죠. 자, 오늘 이번 영상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HLB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재미나고 최근까지 계속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지금이 여름이었으면 아마 더 지쳤을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 여름은 아니니까 아무튼 작게나마 그냥 여러분들이 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몇 개 좀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데 이게 조만간 한두 번 또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또 재미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라는 뜻에서 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한 가지 먼저 공지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코스피 월봉 차트를 켜놓고서 IMF 때 어땠고요, 그 뒤에 닷컴 버블 때 어땠고요, 카드 대란 때 어땠고, 그 카드 대란 이후에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해서 경기 엄청난 초호황기를 맞이했던 시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박스피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IDC 산업에 엄청나게 커지면서 코스피가 한층 더 레벨업 됐던 구간, 그러자마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있었고요. 회복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두드려 맞았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큰 추경을 펼쳤던 그 당시 코스피가 따블이 났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면서 미국발 고금리 정책이라든지 긴축의 압박 때문에 다시 시세를 다 반납해버리고요, 절반 정도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회복을 해나가나 싶더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감, 그것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온 상황,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월봉상에서는 아랫꼬리를 이렇게 이쁘게나 말아올린 이런 상황이죠. 참고로 코스피가 2370포인트 이하에서는 PBR 0.8배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지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매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시장이 10%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지수라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왜 올라가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IMF 때부터 쭉쭉 표시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죠. 이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면,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뭐였죠? 첫 번째는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뭐예요? 금리잖아요, 금리. 그쵸?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경이라고도 하죠. 부양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부양책을 펼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부양책이라는 게 관세만큼 엄청나게 큰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혹은 코로나 팬데믹이 됐든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든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이 부양책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양책을 펼치느냐, 시장에 돈을 풀어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죠? 기업들의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 상장된 기업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EPS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과 부양책,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조만간 한번 뭔가 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금리는 지금 계속 인하하고 있죠. 물론 어제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다시 올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단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는 시장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3,000까지 놓고 바라보더라도 지금도 너무나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시장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또 역사를 써버렸잖아요. 12월 3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대한 후폭풍으로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자, 탄핵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대선이 보통 기간이 반년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치르는 건데, 이번 대선은 2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거 안에서도 분류가 좀 나뉘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정책주, 두 번째로는 인맥주, 인맥주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인맥주를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묶어가지고 가격을 막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인맥주를 접근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물론 근데 수익은 또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좀 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주들도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계속 내어주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겨 먹으려면 챙겨 먹을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대한민국 시장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썼던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32%나 하락을 보여서 이제 단기적인 한 사이클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조만간 빠졌다가 리바운딩 한번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뭐 움직임이 뻔합니다. 잡주예요,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1,700억입니다. 완전 잡주예요. 잡주고 이재명 관련주로 좀 묶였었죠. 자, 이 종목이 이제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기 직전에 보시면 전전날 어떻습니까? 자, 이때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거 거래 대금이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시중에 1,700만 원 있으면은 얘 이거 상한가도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전주가 아니면 뭐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이 오늘 거래 대금이 5천억이나 터졌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사고 싶어도 사실 못 사요. 그리고 또 퓨리오사 AI 쪽으로 요거 상장시킨다라고 하면서 포바이포 같은 요런 종목들도 지금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연상 가버리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얘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2천억도 안 돼요. 오늘 이제 2천억 조금 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이거 진짜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머니코드 스팟 이벤트라는 이름을 그냥 한번 지어봤습니다. 반드시 좀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가볍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650여 명의 회원님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잡주성 종목들이라든지 정치 테마주를 공식적으로 리딩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작전 세력들의 그림이 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소액으로만 진짜 나한테 데미지가 1도 없을,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할 만한 그 정말 소액으로 휴가비만 미리 벌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실 분들만 참고를 해보세요.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빵이 됐든 풀베팅이 됐든 이거는 사절합니다. 나중에 또 괜히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중에 연속적으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예요? 첫 번째, 거래가 극도로 씨가 말라 있다. 두 번째는 호가가 매우 얇고 특정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주체들이 개인들을 꼬셔가면서 상한가를 계속 말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자, 조만간 각 당마다 대표 주자들이 선출이 되면 또 관련해서 특정 종목들 이렇게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공통적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4-5방씩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이 당분간 계속 나올 겁니다. 원래 대선 시즌에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가 돈을 벌어드리겠다고 리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잡주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진지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200만 원 정도, 물론 1-200도 큰 돈이라면 클 수 있는데 또 세상에 버려야 되는 돈은 없고 버릴 수 있는 돈이라는 건 없지만 날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만 배팅을 해서 그냥 재미만 한번 보실 분들 네이버 설문에다가 제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가 대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그 초반에 반드시 신호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기준봉 시그널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HLB도 이 신호가 뜨기 시작을 하면 폭등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준봉 시그널 내용과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세팅할 것도 없지만 한번 세팅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기준봉이 포착되게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깔이 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또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 4월 20일 날 마감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 시그널과 자동신호 세팅값 신청하실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정치 테마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 신청하실 분들 뭐 필요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누르셔도 되고요. 원하시면은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미로 소소하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지하게 사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박 내세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냥 사서 얻어 걸리면 대박 나는 거고 뭐 상한가 연속 10번 가고 5번 가고 하는 거죠. 저도 중간에 상한가가 풀릴 때 그냥 조금 사서 조금 약수익을 받습니다. 일부러 제가 먼저 사본 거예요. 사서 해보니까 아, 이게 눈에 보이네, 실제로 맞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저 스스로 혼자 해본 겁니다. 의도치 않게 저도 또 돈을 벌었어요. 아무튼 뭐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봐. 근데 또 옆집에서는 단기 종목 테마 종목들이 막 불나방처럼 뛰어다니고 저거라도 해야 되나 싶은데 할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소액으로 한번 재미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뭐 그러다가 상한가 진짜 5방 10방 나올지도.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